사랑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의식적인 선택이자 자유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칼 융은 사랑이 순수하게 이성적인 사건인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무의식에서 비롯되며 어린 시절의 경험, 충족되지 않은 열망,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의해 형성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감각한 걸까요? 그것이 정말 그들의 성격이 우리를 매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패턴을 따르는 걸까요? 사랑은 종종 자연 현상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신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은 우리 정신 깊은 곳에 뿌리를 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초기 유대, 부모와의 관계, 그로부터 형성된 무의식적인 신념들에 의해 만들어진 내면의 지도가 존재합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누구를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를 멀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린 시절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 접근하기 어려운 감정을 반영하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것이 그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친숙한 것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보다 더 오래된 패턴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과거를 만납니다. 모든 몸짓, 모든 시선, 모든 말은 그 순간을 훨씬 넘어서는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에 숨겨진 층들과도 연결합니다. 융은 투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면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명한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과 두려움을 인식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에 반합니다. 안정감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전달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데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합니다. 어떤 여성은 자신이 스스로에게서 인식하지 못하는 강인함을 발산하는 남성에게 반합니다. 어떤 남성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여성에게 끌립니다. 이렇게 환상이 생겨나고 투사가 현실과 분리될 때 종종 고통스럽게 무너집니다.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해 가진 상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의 첫 번째 애착 경험은 이후 사랑의 삶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입니다. 사랑이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사랑만을 진정한 사랑으로 느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 경험을 반복하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자학이 아니라 새로운 결말을 가진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써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변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자유롭지 않고 오래된 패턴에 의해 조종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 패턴을 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애정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는 거울입니다. 특정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끌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가 아직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찾도록 이끄는 보이지 않는 역동성이 존재합니다.
윤근 아니마와 아니무스, 즉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영혼의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은 자신 안에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을 지니고 여성은 무의식적인 남성적 극을 지닙니다. 사랑은 종종 상대방에게서 이 잃어버린 부분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매혹은 단지 그 사람의 본질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울림에서도 옵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과 우리 안에서 통합을 요구하며 잠들어 있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서 우리 자신이 그리워하거나 억압해온 특성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할 준비가 된 사람은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자제력 있는 사람은 종종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여성은 갑자기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남성에게 매혹됩니다. 마치 삶이 우리 내면의 균형을 보완해줄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 곁에 세워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끌림이 항상 조화의 징표는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무의식적인 갈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 자체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깨우는 것에 반합니다. 강한 끌림은 따라서 내면의 균형만큼이나 결핍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설렘이 가라앉으면 한때 우리를 끌어당겼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됩니다. 사랑에서의 투사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을 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이미지를 그에게 투영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큰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실망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우리가 그에게 투영했던 이상을 구현하지 못할 때 환상은 깨집니다.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파트너가 아니라 결점과 특이함과 약점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때 우리를 매혹시켰던 것이 이제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심지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관계가 바로 이 시점에서 무너집니다. 투사가 흐려지고 현실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자신의 영혼의 거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환상 너머를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상대방을 더 이상 우리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으로 보지 않고 모든 면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으로 볼 때 시작됩니다. 사랑에서 가장 큰 도전은 완성에 대한 생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끌림은 종종 우리 자신 안에서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힌트일 뿐입니다. 사랑은 잃어버린 부분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완전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충족되지 않은 열망의 반영을 보는 것을 멈출 때만 더 깊은 연결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자라나는 사랑입니다. 칼 융은 사랑이 궁극적으로 자기 인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은 종종 마법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처럼 보입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흡인력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끌림이 우연인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평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은 단지 기쁨이나 애정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향한 무의식적인 충동에서도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지만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촉발되는 바로 그곳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우리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통도 만납니다. 공의존의 심리학은 많은 관계가 진정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치유에 대한 숨겨진 필요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는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어린 시절 감정적 거리감이나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잡기 어려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이어가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쁨보다 고통을 더 많이 가져오는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경험하고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핍에서 생겨난 사랑은 항상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패턴들은 진정한 사랑과 감정적 의존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오래된 각인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현재에 존재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끌리며 이 고통을 깊은 열정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종종 오래된 드라마의 반복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반복해서 맡는 무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의 느낌이 아니라 깊은 평온함과 신뢰의 느낌을 줍니다. 사랑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단지 나의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인가?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은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패턴을 인식할 때 생겨납니다. 치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내면의 혼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강요하는 파트너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된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이러한 패턴의 의식적인 돌파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는 것을 멈출 때만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생겨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에게 숨기는 성격의 숨겨진 면들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우리의 행동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사람에게 우연히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일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억압해온 특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열망이거나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관계는 종종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만나는 곳에서 생겨납니다. 사랑은 마법 같은 흡인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합을 향한 무의식적인 탐색입니다. 파트너는 우리가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인식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무의식적인 역동성은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에게 거부하는 바로 그 특성들에 끌리게 만듭니다. 항상 자제력 있게 보이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파트너에게 거부할 수 없이 끌릴 수 있습니다.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마치 삶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면들을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이 빠르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억압된 것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구현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종종 강렬하지만 갈등과 오해와 고통으로 가득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독성 관계는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끌림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파트너에게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도 찾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역동성에 빠집니다. 자신을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자신을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사람은 무례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마치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서도록 우리를 도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자신의 일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상대방과 싸웁니다. 문제를 파트너에게서 보는 대신 진정한 작업이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치유의 길은 의식화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투사가 아닌 진솔한 자기인식에 의해 형성될 때 변혁적이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독성 끌림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윤근 진정한 사랑이 인간이 파트너에게서 구원자나 적을 찾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우리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볼 줄 알게 될 때만 우리는 상대방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거울로서가 아니라 그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문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된 완벽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동화, 영화, 문학은 영혼의 동반자, 낭만적 완성, 서로를 위해 정해진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조화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만약 이 생각이 단지 환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의 가장 큰 기만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완벽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 종종 실제 필요에서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완전함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충족되지 않은 열망을 완전히 채울 수 없으며 바로 여기서 실망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상화하도록 이끌고 결국 현실에 의해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상대방에게 투영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단계에서 파트너는 우리에게 흠잡을 데 없이 보입니다. 우리를 완성시켜주고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오래될수록 이 투사는 점점 흐려집니다. 갑자기 상대방의 약점이 전면에 나타나고 불완전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매혹했던 것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사라졌다고 믿는데 한때 보았던 이상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고 단지 환상이었을 뿐입니다. 사랑의 현실은 투사가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완벽한 사랑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친밀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합니다. 이상화된 사랑의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기대의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파트너가 자신의 내면 갈등을 모두 해결해주고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면의 공허함을 위한 치료제가 아니고 자신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스스로에게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계속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항상 쉽고 조화롭고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종종 사랑이 진정한 깊이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도망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들을 직면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환상을 놓아주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매혹적일 수 있지만 종종 불완전하고 현실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올바른 파트너는 우리를 완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생각에서 작별을 고하는 사람은 더 깊은 형태의 연결에 자신을 열어갑니다. 투사가 아니라 진정성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칼 융은 가장 깊은 사랑이 완전함이 아니라 수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을 찾는 것을 멈출 때만 우리는 진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찾는 것은 종종 인정과 확인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애정을 경험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정한 사랑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더 깊고 더 만족스러운 연결의 열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모든 관계가 자신의 불완전함으로부터의 도피가 됩니다. 심리학적 진실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확인을 찾을 것입니다. 파트너, 친구 또는 외부적 성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족감은 오직 내면의 인정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실제로 이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강점과 약점 모두 함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만 진정하고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자존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모든 면에서 소중히 여기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긍정적으로 느끼는 면들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느끼는 면들도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며 이 관점이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사랑은 외부적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안정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도 변화시키는 자유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발산합니다. 그들은 확인을 찾지 않고 진정한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사랑과 인정이 외부적 확인을 통해서만 발견된다는 믿음을 조장합니다. 성공, 아름다움, 물질적 성취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피상적이고 덧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면의 안정과 감정적 독립에 바탕을 둡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파트너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동반을 즐기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그들을 특히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듭니다. 그들은 필요에 기반하지 않고 협력에 기반한 관계를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핍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수용의 능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돌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충분한 공간을 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사랑은 자신을 돌보고 파트너나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주고받음의 균형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더 많이 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질을 크게 심화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또는 신체적 연결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과 변화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을 가집니다. 서양 세계에서 사랑은 종종 소유와 통제와 연관됩니다. 파트너가 나의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사랑해서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칼 융과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해했던 진정한 사랑은 그러한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적이고 공동의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 더 깊은 사랑은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나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높은 의식에 도달하도록 돕는 영적 실천입니다. 이 초월적 측면을 담은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주와의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거나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원하고 각자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폭풍 속의 안정된 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두 파트너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로 합쳐지는 두 강과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자아와 소유욕의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소유나 통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라는 인식으로 충만합니다. 상대방을 지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펼칠 자유 말입니다. 사랑의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고 꽃 피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적 차원은 더 높은 자아 실현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과 필요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존중하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장의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그것은 자아와 상대방에 대한 더 깊은 인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관계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사랑은 단순한 존재를 넘어선 자기 초월과 의식화로의 초대입니다. 파트너십에서 진정한 도전은 사랑의 이 영적 차원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파트너를 열린,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영적 사랑은 소유의 사랑도 필요의 사랑도 아니라 자유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기대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 속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파트너가 겪는 과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변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둘 모두를 결코 혼자였다면 될 수 없었던 그 이상이 되도록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진실과 더 깊은 연결로의 초대입니다. 사랑이 단지 우리의 의식적인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고 종종 무의식적인 패턴들의 거울이라는 인식이 진정한 충족감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두 가지 주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의 반영을 찾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묶는 오래된 상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투사,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만 우리는 관계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해방되려면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자신의 감정적 차단과 두려움에 직면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치유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더 깊고 더 만족스러운 관계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 성찰은 만족스러운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 파트너에게 어떤 무의식적인 투사를 던지는지, 특정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식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반복해서 독성 관계나 불만족스러운 관계로 이끄는 역동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정적 패턴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할 때만 옵니다. 왜 나는 이 관계에 들어갔는가? 어떤 무의식적인 필요와 두려움이 나를 이끄는가? 나는 상대방에게서 정말로 무엇을 찾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무의식적인 패턴을 깨뜨리고 상호 이해와 진정한 공감에 기반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기 해방의 과정은 인내와 내면의 작업을 요구합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과거와의 지속적인 씨름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우리가 안고 있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일 때만 다른 사람과 사랑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치유의 길은 길지만 결핍이나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풍요로움과 자유에 의해 결정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성장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때 생겨납니다. 이 과정의 끝에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투사나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을 그 전체성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에 바탕을 둡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전함의 환상이 아니라 존재의 완전한 깊이 속에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사랑에는 이상화나 실망의 자리가 없으며 오직 인간 연결의 아름다움만이 있습니다. 그 솔직함과 진정성 속에서 진정한 힘을 펼치는 연결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